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최은숙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과 함께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요즘 최근 들어서 금기어가 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뭐 좀 변한 게 있나요? 업데이트 된 게?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걸 일단 알고 있죠.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500만 케이스가 넘었고. 아니 500만이면 지금 저희 조지아 전 인구의 한 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상당히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전파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아직도 논란은 많아요. 네. 어떻게 도대체 전파되길래 이렇게 빨리 퍼지냐. 네.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의 새로운 의견들도 좀 있으니까 그것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예, 그거 말고는 네. 별다르게 바뀐 건 없어요. 별다르게 바뀐 게 없어도 또 우리가 너무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진 면이 없잖아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고 또 숫자가 이제 개념 자체가 좀 이상해져 갖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A to Z 처음부터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코로나 하고 부르는 거는 바이러스의 무슨 왕관처럼 뾰족뾰족한 것 때문이다 그러는데 정식 명칭은 그게 아니라고요. 정식 명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스 바이러스라고 옛날에 돌았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2002년도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됐구나. 17년 전이에요. 18년 전. 18년 전에 중국 광동에서 유행한 게 이제 전 세계로 퍼진 건데 그게 사스, SARS라고 부르고요. 중증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그거의 변형 형태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스2라고 부르고. 정식 명칭은 사스2. 사스2고. 19라는 거 붙인 거는 2019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의 전염이 굉장히 용이하게 됐어요. 변형을 해서. 그게 근데 어떻게 해서 변형이 됐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냥 변형이 됐다만 하는 거네요. 누구는 실험실에서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요. 글쎄요. 거기까지 지금 막 연구를 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밝혀지겠죠. 100년 후쯤. 글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밝혀질 거고. 참고로 이제 사스 그 케이스가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시작된 건데 전 세계 총 확진자가 그때 당시에 8,300명 있었어요. 지금 500만이 지금 넘는데 500만이니까 그 위력, 지금 이 위력은 대단한 거죠. 이걸 뭐 청출어람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글쎄요. 이야,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때 8,300명이 감염돼서 775명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머. 지금 미국 내에서만 10만 명이 육박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거에 차이네. 비하면 이거는 재앙 수준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숫자를 매일 듣다 보니까 감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사스 처음에 했을 때 막 놀라고 이랬을 때 숫자랑 비교하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니까 소름이 쫙 돋네요. 사실 우리 전 세계가 18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데 못한 거죠, 사실. 근데 그 사이에 메르스도 나오고 또 다른 애들이 자꾸 튀어나왔잖아요. 메르스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거든요, 사실. 이게 사스가 나오고 메르스가 나왔으면 사실 두 번째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이 정도는 예상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저야 임상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연구하고 계신 이제 의사들이나 연구자들은 그죠.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첫 번째 사스 당시에는 아시아에 거의 국한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방 세계가 신경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네요. 맞아요. 상당히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저번에 이볼라 얘기했던 것처럼 맞아.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니까 약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왜냐면 서양에서는 별 영향이 없으니까. 그렇게 돈 안 쓴다 이러면서. 그렇죠. 비슷하겠죠. 정말 슬픈 울분이 끓어오르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 사스2 코로나19는 전파되는 방식에 대해서 아직도 서로 약간 마음이 안 맞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비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서 기침하면서 재채기하면서 튀는 그 침, 아주 작은 그 침에 바이러스가 섞여서 전파되는 거다. 비말 감염이다. 그래서 2m, 6 feet
에 들어오지만 않으면 괜찮다. 그 이상은 못 날아갈 거다. 네, 못 날아갈 거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정설이에요. 현재까지의 제가 정설. 어젯밤에 한 번 더 논문을 찾아봤더니 맞아요. 현재까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기침한 게 선반을 넘어서 16m까지 날아가더라. 오, 굉장히 힘이 좋으신 분이 기침을 하셨네요. 기침을 재채기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16m까지 날아갔더라. 가능은 하죠. 이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일반적으로 기침을 하면 한 3,000개 정도의 비말이 튄대요. 3,000개. 그게 그리고 시속 50마일로 튄다 그러더라고요. 기침 정도로요? 기침하면. 재채기를 하면 그거의 2배 되는 속도. 와. 100마일의 속도로 날아가고 그게 그리고 4만 개 정도의 비말이 날아간다. 3,000개에서 4만 개가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재채기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어떤 사람이 재채기를 손 안 가리고 하늘에 대고 했더니 그게 선반을 넘어서 16m 날아가더라.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공기중 감염이라고 부르진 않죠. 왜냐면 그 힘에 의해서 날아간 거니까. 그리고 날아간 다음에 거기서 멈춰 있다가 떨어지는 게 그게 비말이죠. 그런데 공기중 감염이라는 거는 결핵균 같이 누군가 재채기나 기침을 했어요. 날아갔죠. 이게 안 떨어지고 돌아다니는 거. 공기 흐름을 타고 수시간을 돌아다니면 그럼 무게의 차이네요. 그렇죠. 무게하고 사이즈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공기중 감염이라고 부르고 이러면 전염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설에 의하면 비말인데 이 연구를 더 해봤더니 이 바이러스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다른 바이러스보다 현저히 작아서 공기중 감염의 가능성을 아직 완전히 배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기중 감염이든 비말 감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스크 꼭 쓰시고 손 씻으시고 기본에 충실하시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밀폐된 이런 공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기 중이든 비말이든 밀폐된 공간에 지금 낯선 사람과 오랫동안 있지 말아라.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무증상 환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특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증상 없이 걸려도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좀 업데이트된 게 있나요? 똑같아요. 지금도 이 무증상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파력이 더 빨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무증상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전파력이 빨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도 사이즈가 워낙에 작아서 조금 더 오래 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파력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이제 무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기간을 이 정도까지 무증상이다 했던 거가 며칠이었었죠? 4일 정도, 3, 4일 정도 봤죠. 지금 뭐 중국 조사에 하면 뭐 11일까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직도 좀 헷갈리고요. 연구가 더 많아져야 되고 자료가 더 많이 쌓여야 돼요. 아직도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4일 정도가 평균 무증상 기간이에요. 무증상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무증상이 증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무증상인데 내가 걸려 있는지 모르고 있는 그 기간 내내 전염이 되는 건가요? 전염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내가 무증상인 상태로 다 나은 그 기간이 꽤 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염력이 좀 떨어지겠죠. 전염을 시킬 수 있어도 타액을 직접 교환하지 않는 한 아마 전염력은 떨어지겠죠. 증상이 막 나타나는 사람은 우리 몸에 타액에 그 바이러스가 증식을 했으니까 많이 존재하겠죠. 그런 사람은 단순히 말만 해도 그 타액에 분명히 4,000개 3,000개인가요? 4,000개의 그 타액에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존재하겠죠. 그런 아픈 사람은. 근데 증상이 없는 환자들은 그럴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예전에 그 HIV, 그러니까 에이즈 걸린 사람이 누굴 물었더니 에이즈에 감염되더라. 라는 보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환자는, 그 물었던 환자는, 물은 환자는 그 바이러스 HIV, 그 HIV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거의 말기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HIV가 이미 증식을 엄청나게 한 상태에 그 타액에도 바이러스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옮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이태원발 그 이제 코로나라고 한국에서 부르는 얘기가 있어요.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이 막 많이 된 건데 그때 뉴스에서 나온 얘기가 그
그러니까 감염을 시킨 분이 열이 나고 있었다. 그래서 훨씬 많은 감염을 일으켰다. 그 얘기하고도 지금 일맥상통하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어떤 종교 단체에서 집단 감염이랬잖아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진 케이스인데 네. 그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그 증상 있는 분이 계속 노래도 했을 거고 그렇죠. 말도 했을 거고 기침도 했을 거고 생각해 보세요. 기침한 사람이 아까 몇 개죠? 4,000개, 3,000개의 비말이 50마일의 속도로 튀는데 재채기 사망. 그러면 반경 그죠? 그렇죠. 감염되는 건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바이러스에 걸렸던 안 걸렸던 일단 몸에 열이 나면 다른 사람하고 접촉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그게 예의죠. 아.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 비행기 타고 한국 간다고 막 그 해열제를 엄청 많이 먹고 열 나는 걸 속이고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무증상이라서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증상이 열이 나면 내가 설마 걸렸겠어? 이게 아니라 일단 접촉은 피해야 된다. 대인 접촉은. 그리고 지금 이 비말 감염의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침이 내 얼굴에 뭐 말하면서 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침이 무게에 의해서 이 표면에 가라앉은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오래?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제가 이걸 안 만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가면. 이것도 이 자료가 아직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말하기는 어려운데 최소 며칠 이상은 갈 거고. 최소 며칠이요? 네, 어떤 보고는 뭐 14일까지 간다는 보고도 있고 정확하게 아직 연구가 덜 됐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거 너무 바빠서 이것까지 연구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약이나 백신을 만드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오히려 늦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병원에서 아주 흥미있는 조사를 한 게 저번에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 환자가 있었던 병실을 조사해 보니까 바이러스가 최장 9일까지 가더라 연구를 했고요. 근데 더 조사가 나와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손잡이, 그다음에 스위치 전기 스위치 그거, 그다음에 뭐 배드에 보면 레일 같은 거 금속 반질반질한 부분도 화장실 변기 뭐 다 그래서 이제 그게 9일까지 가더라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그 환자가 있었던 방을 병원에서 하는 청소 방식대로 루틴하게 했더니 거의 100%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이나 클로락스로 닦아내고 나면 한번 싹 닦았더니 다 죽더라. 그게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누가 있었는지 깨름직하죠.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잘 닦고 청결 유지하시면 전혀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이제 식당도 오픈을 하고 또 웬만한 비즈니스는 오픈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을 공용으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마다 그 변기를 닦아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와, 손잡이도 혹시 닦아야 그러면 되고. 소변이나 대변에서도 감염이 되나요? 네, 보고에 의하면 소변이나 대변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됐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그런데 그 검출된 게 그 죽어 있는 바이러스 사체가 검출된 건지 아니면 전염력 있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 대변을 통해서 또다시 감염이 될 거다라는 건 아직은 확실하진 않고요. 하지만 조심해라. 조심을 해야죠. 손은 닦아야죠. 이 코로나 얘기를 이경호 원장님과 나눌 때 사실 기대를 많이 해요. 이번 주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고 그런데 또 좀 우울한 소식으로 계속 전하게 됐어요. 다음에 좋은 소식일 때까지 그러면 저는 안 나오고 계속 깨우쳐줘야 돼요. 9개월 후에 백신이 나오면 제가 나올게요. 계속 깨우쳐줘야 돼요. 안 돼요. 자, 이제 저희가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자가로 알 수 있는 증상도 있을까? 잠시 쉬고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울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저희 이제 이경호 원장님 그 병원이 사실 약간 북쪽에 치우쳐 있어요. 처음에 이쪽에 오실 때 이 지리를 잘 모르시니까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네, 맞아요.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좀 멀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한번 가보고 나면 반해서 이경호 원장한테 반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경호 원장님 요새 별명이
뜨는 해랍니다, 여러분. 뜨는 해. 이건 제가 들은 얘기야. 이게 원장님은 모르시고 계셨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요즘 뜨는 해 이경호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이제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뭐 특별히 새로 나온 증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새로 나온 증상은 없는데 이제 조금 더 자료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그러면 가장 흔한 증상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흔하냐, 99%냐, 100%냐, 50% 이런 자료는 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찾아보니까 열이 99% 환자에서 나타나다가 열이 미열, 고열. 미열이든 고열이든 열. 열의 기준은 일단 고열의 기준은 100.4도 이상.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제 한국 그 섭씨로는 38도. 여기 100.4도예요. 99.9는 미열이고요. 열이 99% 환자에서 있더라. 그럼 99.9는 좀 안심인가요? 그렇죠. 뭐 아직 본격적인 열은 아니에요. 아직 아니고. 바깥에서 더운데 운동하고 들어와서 바로 재잖아요. 그럼 99.7 이렇게 나와요. 그건 미열이에요. 100.4도 이상이 일단 공식적으로는 열이고요. 그다음에 피로감이 70% 환자에서 있더라. 늘 피로한데. 그래서 하여튼 뭐 피로감. 그다음에 마른 기침이 60% 정도 환자에서 있더라. 그러니까 마른 기침이라고 하니까 기침에 가래가 섞여 나오는 건 그러면은 이게 아닌 건가요? 아니죠. 그것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마른 기침에서 이제 가래가 나오는 기침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증상이 더 심한 거죠. 그런 경우는 이미 심해진 경우. 심해진 거예요.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한 40%가 되더라. 이렇게 있고 살은 좀 빠지겠네. 근육통 있는 사람들 30%, 그다음에 숨이 찬다 이런 게 30%래요. 숨이 차기 시작하면 일단 그때는 이제 응급실 가셔야 돼요.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숨 차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환자가 31%고 그다음에 이제 가래가 끓기 시작하면 그런 환자가 27%래요. 그러니까 가래가 끓기 시작하고 숨이 차기 시작하면 그러면 증상이 많이 진행된 거니까 그거는 응급실에 가시든가 아니면 바로 코로나 검사를 하시고.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콧물 얘기는 정말 안 나오네요. 많지는 않네요. 여기는. 왜냐면 알러지 증상도 콧물이고 이거를 딱히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통계에서는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콧물만 나는 경우는 그러니까 열이 있으면서 콧물만 난다면 모르겠으나 콧물만 나는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요. 알러지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건 좀 안심하셔도 돼요. 기다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CNN 앵커가 걸려서 화제가 됐었는데 저기 쿠오모 지사 동생 이름이 뭐죠? 하여튼 근데 그때 그 인터뷰에서 본인은 그렇지 않았는데 같이 감염된 와이프는 냄새를 못 맡게 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못 맡는다든가 맛을 못 느끼는 것도 이 바이러스 증상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통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커먼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맛을 못 느끼는데 열이 난다. 그러면 합쳐져 있으면. 그런데 맛만 못 느껴요. 근데 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코로나일 수도 있겠지만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맛이 저희 같은 경우는 맛이 없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많은 분이 그러세요. 이제 저희 방송국에서도 매일 출근을 하다 보니까 막 이제 우리 혹시 코로나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냐면 근데 밥 잘 먹는 거 보니까 아니다. 입맛이 좋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이제 검사가 좀 광범위해지고 흔해졌어요. 검사하는 곳이. 그리고 특히 이제 CBS에서도 한다 했는데 혹시 해보셨어요, 원장님은? 저는 안 했고요. 이제 우리 환자들이 물어보시면 이제 저희가 전화 진료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권해요. CBS 무료라고. 그래서 가보셨더니 무료로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도 15분 정도 걸렸다고 얘기하시고 또 이 면봉을 본인한테 준대요. 자기 보고 쓰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본인이 본인 걸 쓰시면 깊게 들어가겠어요. 그게 원래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 뒤에까지 건드려야 돼. 그리고 안에서 돌려야 되고 본인이 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 우리 시청자분 중에 정말 해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보고 해달라 하세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피치미닛에서 직접 가서 찍었어요. 그때는 CBS를 간 게 아니라 로렌스부르에 있는 보건소를 가서 했는데 주고 정말 본인이 하라 그래요. 근데 이만큼 집어넣어라. 이게 안 보이도록 집어넣으라 그러고 더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고 15초 그다음에 그 똑같은 면봉으로 그 다음 이제 콧구멍이 2개니까 다른 쪽도 또 15초 이렇게를 해서
그리고 이제 통을 주면서 네가 직접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본인 검사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럼 본인이 검사하면 그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 피치민이 PD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꽤 집어넣지만 끝까지는 안 넣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끝까지 자기가 스스로 집어넣기 어렵거든요. 그거. 저 코에 저 비중격까지 닿으면 이게 면봉이 휘어져요. 휘어질 때까지 넣어야 돼.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양쪽에 이렇게 솜이 있는 그 면봉으로는 길이가 안 되겠네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좀 더 길고 조금 더 얇고요.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게 통증은 심하진 않은데 이렇게 쑥 들어가야 돼. 야, 그러면 지금 많은 곳에서 현재 저희 주위에서 검사를 본인한테 하라고 하고 있어요. CBS 사이트에 들어가도 본인이 하는 검사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검사하는 사람이 하다가 또 앞에 재채기하면 또 옮잖아요. 그거 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글쎄 개인적으로는 그게 검사의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겠죠.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나 검사 한번 해볼래 하시는 분들은 CBS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간단하게 신청을 하고 그럼 여기로 가라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봉을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검사를 직접 하세요 할 때 불편하시더라도 끝에까지 이렇게 닿는 느낌이 날 때까지 집어넣으셔야 정확한 검사가 되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이제 지도해 주시는 뭐 간호사분이나 이렇게 조금 더라고 얘기할 때 엄살 부리지 마시면 안 돼요. 검사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닿는 느낌이 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좋은 방법은 이제 사이 안 좋은 분하고 같이 가서 그분 보고 해보라고 서로 해주라고 콕콕 찔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 피치미닛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3일 후에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사실 의아했는데 지금은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나온다고 하고요. 조자택 같은 경우는 좀 사람이 많이 가다 보니까 한 2-3시간은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검사가 빨리 안 나와서가 아니라 인원이 많아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고요. 사실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약. 약이요. 네. 약.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도 치료약은 없어요. 참 의사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약은 없고요. 말라리아 약 소용 없고요. 그다음에 항생제도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썼는데 왜냐면 옵션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해보니까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더 심해지더라. 그래서 쓰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나왔고요. 항생제는 그러면 처음부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항생제는 아무 의미가 처음부터는 안 쓰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세균성 감염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항생제를 써야 되겠죠. 중환자가 되면.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렘데시버라는 약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 약이 가장 그래도 그나마 쓸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에볼라에서 시작됐던 에볼라를 치료하려고 만든 약인데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제약회사에서 만들다 만 건데 이제 지금 이제 두 곳의 연구소 그 제약회사에서 1차 임상시험을 끝냈다라고 말은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특히 모더나는 얘기를 했다가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적은 수치고 그래서 이제 주가만 확 올려놓고 지금 흐지부지한 왜냐면 모더나에서 반박을 안 한 바람에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 좀 치지 마세요. 이제 백신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네, 가을에 빠르면 가을인데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빠르면 그렇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나올 것 같고요. 보통 백신들이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가는데 9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으니까 안정성도 고려해야 되지. 아무거나 막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빠르면 9월, 늦으면 연말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확실한 거는 이제 앞으로 매년 우리가 독감주사 맞듯이 이제 앞으로는 예방주사를 2개일 겁니다. 2개를 꼭 맞으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본에 충실하는 거다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열고 또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해진 게 사실인데 기본을 한번 다시 짚어주세요. 이거 뭐 미국 의사협회에서 나온 권고사항이에요. 기본이에요. 정말 diligent hand wash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히 손 씻는 거. 비누로 씻든 혹은 알코올로 씻든. 그리고 알코올을 사용할 때는
세니타이저 사용할 때 60% 이상의 알코올이 들어간. 꼭 근데 만약에 확인해야 되네. 세니타이저가 없어요. 그럼 네. 집에 있는 술이라도 60% 이상. 아까 그런 술이 있나요? 독주를 좋아하시는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러시아 분들, 그렇죠. 아니 소주도 요새 17도, 19도 이렇고요. 그거밖에 안 되나요?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그런가요? 네. 예. 그럼 막 보드카 이런 그렇죠. 거는 좀 바드카가 40%로 알고 있는데. 불 붙는 술 있잖아요. 그렇죠. 60% 이상은 들어있어야 된다 그러고요. 참. 그 다음에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할 땐 꼭 가리시고 그리고 마스크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가리고.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런 표면을 만진 다음에 자기 눈, 코, 입 세 가지 기억하세요. 눈, 코, 입을 만지기 전에는 꼭 손 씻으시고. 근데 무의식 중에 만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습관을 고쳐야죠 이제. 네. 그 다음에 안과협회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공고사항은 네. 컨택트 렌즈는 아예 쓰질 말아라. 네. 이거 미모는 포기하네요. 네, 아예 쓰지 말아라는 공고사항이 나왔어요. 왜요? 그게 이제 손을 아무리 씻어도 컨택트 렌즈를 만지고 눈 안에 직접 넣는 거 아니에요. 만지니까. 그리고 또 이상하면 또 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피해라. 그래서 안과협회에서 정직하게 컨택트 렌즈를 줄여라는 게 아니라 아예 쓰지 말라. 쓰지 그랬어요. 말아라. 네, 그렇게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표면들 네. 디스인펙턴트 그러니까 세정제나 뭐 이런 걸로 네. 클로락스 이런 걸로 닦아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 병원에서 해봤더니 네. 바로 다 죽더라. 네, 결과가 있으니까 부지런히 닦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나 아니면 이제 식당에 이 테이블을 닦으실 때 클로락스 원액에다 물을 좀 섞어서 네. 이렇게 뿌려서 닦으라 얘기를 하는데 뿌려서 바로 닦지 말고 뿌려서 좀 뒀다 닦으면 더 좋다 그래도 그렇게 되고요.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닦아도 무방하고요. 네. 그러니까 클로락스 와이프는 거의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클로락스 액으로 열심히 닦고 라이졸도 잘 듣는데요. 이제 그런 디스인펙트 돼 있는 거를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조금 우리의 행동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이경호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소식. 네, 알겠습니다. 기도로 준비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는 그날까지요, 건강 유의하시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면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